일단은 정부의 규제가 들어가면 싼 곳으로 몰리는 이제 풍선효과인데 기억하셔야 될 게 주풍반이에요. 주풍반이요? 누구 네. 사람 이름인가요? 풍반이?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대우건설에서 데이터로 부동산을 짚어보는 조영광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네, 왜 건설사에서 빅데이터를 짚어보시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네, 왜 건설사에서 네. 빅데이터를 짚어보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뭐 이제 건설사는 여러 사업을 하는데 네. 제가 있는 곳이 주택 쪽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분양 사업이거든요. 네, 결국에는 수주에서 바로 내일 아침에 분양하면은 네. 빅데이터가 필요 없죠. 근데 아무리 빨라도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분양 시장을 당연히 예측해야 될 수밖에 없고 분양 시장 자체가 주택 시장과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양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 데이터로 이렇게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에 얼마에 살 것인가, 이 가격에 사도 될 것인가, 네. 그건 여러분 상상 속의 소설에서 쓰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 결국 해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데이터 문해력이라고 요즘에 되게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에서 공개하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실거래가, 미분양, 거래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관심 있는 지역, 시, 군구 단위로 어떤 데이터가 발표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다. 아, 요즘에 얘기 들어보니까 다음 달에 또 기준금리를 또 인상할 수 있다고 하고 또 대출 규제도 또 한다고 하니까 사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너무 막막해요. 저 집을 또 사야 될지 뭐 아니면 계속 전세 살아야 될지 어디에 사야 될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해서 사실 빅데이터로 좀 전망을 좀 분석해 주십사 오늘 좀 네.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3분기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일단 아파트는 월 데이터보다는 분기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한데 네. 시도 단위로 봤을 때 네. 가장 많이 오는 곳이 바로 인천. 아, 서울도 포함해서 네. 봤는데도 인천이에요? 전국 시도 단위로 했을 때 서울은 전국 한 평균 수준으로 3% 정도 올랐고요. 인천이 이제 5.6%로 가장 많이 올랐고 그리고 2등이 대전, 3등은 제주 3% 둘 다 이렇게 올랐습니다. 와, 저 그냥 딱 생각할 때 당연히 계속 서울이 많이 오르니까 서울이 1등일 줄 알았는데 네. 3등 안에도 안 들은 게 너무 충격이고 열애로 빠져 있었던 인천이 1등을 했다는 게 너무 충격이네요. 서울은 뭐 그렇게 충격받으실 필요가 없는 게 많이 무거워요, 가격이. 아, 이미 또 많이 올라갔겠죠? 가격이 엄청 무거운데 아. 가격이 올랐다는 게 이제 신기해야 될 부분이고 아, 인천은 사실은 뭐 상반기에도 1등이었고요. 네. 왜냐면은 가격이 좀 더 저렴할수록 많이 오른다는 게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이니까 네. 그렇게 충격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거래가를 제가 빅데이터로 현재 9월까지 거래된 걸 다 뜯어봤는데 네. 서울이 상위 1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듣는 상위 아파트들, 10%. 뭐 아리팍, 마레프, 뭐 이런 아, 데 네. 이런 다 상위 10%예요. 네. 그들 아파트를 비교를 해보면 아 우리 지역이 이 정도다 갖고 체감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상위 10%가 한 18억 정도 돼요. 그리고 경기도는 8억. 차이가 이렇게 들으니까 갑자기. 갑자기 확 오죠. 그러니까 인천은 6억이에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들으니까 차이가 네. 네, 딱딱 와닿네요. 결국에 네. 사람들이 이게 제가 상위 10%라는 건 좋은 입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그럼 6억이라고 하면 인천의 상위 상급지를 네. 지금 갈아탈 수 있다. 갈아타기보다는 이제 살 수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파도 타기가 일어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군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의 강세를 얘기했고 네. 실제로 그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네. 인천이 가장 상승세를 수도권에서 음,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2등 대전은 또 왜 네. 그런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 하필 대전 이렇게 네, 생각이 들어요? 대전은 왜 올랐냐면 네. 이제 LH 사태 터지면서 세종시 공무원 조사가 들어갔어요. 아, 그럼 네. 아무리 봐도 아, 사기 좀 그렇겠죠. 거래 조사 들어가면은 내 이름도 있을까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대전의 중심지가 유성구하고 서구인데 거기가 아니라 대전의 대덕구가 올랐어요. 갑자기 싸니까 싸니까 많이 이제 투자 심리가 이제 살아났겠죠. 아, 네. 그래서 대덕구가 지방 도시로는 1등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풍선 효과죠. 여기 규제 아니면 이건 뭐 조정 대상 지역이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긴 하지만 네. 일단은 정부의 규제가 들어가면 싼 곳으로 몰리는 이제 풍선 효과인데 기억하셔야 될 게 주풍반이에요. 주풍반이요? 누구 네. 사람 이름인가요? 풍반이? 네, 너무 반복돼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주목 효과가 있어요. 아, 네. 주목 효과는 시즌 1과 시즌 2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시즌 1에는 정부가 여기를 규제한다. 그럼 여기가 올랐어. 아, 거기가 오히려 더 주목되는 그곳이 차상위 급지가 올랐어. 거기까지 아. 대출됐으니까. 그게 주목 효과인데 시즌 2는 뭐냐면
지금 전국에 240여 개 시군구가 있는데요. 규제 대상이 아닌 곳이 30여 곳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 변방의 도시들, 변방 죄송합니다. 하여튼 네. 변방의 도시들에서 떠오르는 중심으로. 오히려. 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시즌 2예요. 이게 주목 효과고 네. 풍선 효과는 이제 최근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동두천 규제 갑자기 동두천 제 고향 포천인데 아, 갑자기 제 동두천이 정말 낯선 동두천을 규제를 했어요. 네네.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풍선 효과니까 옆에 있는 포천. 네, 누름의 옆이 튀어. 네, 제 고향도 이제 올라가고 엄청 많이 이미 웃고 올라가고 계시네요. 7호선도 뚫리고 네. 좋고 그래서 그리고 반등 효과는 이제 주풍반의 마지막 반등 효과는 뭐냐면 이제 여기가 규제를 했다가 풀면은 그 눌렸던 게 확 올라요. 그게 이제 부산이었고 부산이 그 효과가 있었고 제가 이제 빅데이터로 검색량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보거든요. 아, 네. 어떤 마음이 있을까?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했을 때 많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광주광역시입니다. 아, 이미 광주의 요지는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은 거의 이제 광주광역시가 치고 나가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주풍반 항상 기억해 주시면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아실 수 있겠습니다. 풍반. 세 번째가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주였는데 제주는 또 좀 다른 의미였던 것 같아요. 왜 올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주도가 시사하는 바는 지방 부동산이 어떻게 하면은 주목을 받는지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사례인데 네. 제주도는 과거에 이제 중국인 투자 일품이 불면서 올랐다가 꺼졌어요. 네. 그건 이제 예전 일이고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고 내국인 관광객이 올 2월부터 4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한 20% 정도 폭등했다고 보면 돼요. 네. 근데 이때가 바로 제주도가 이제 치고 나갔을 때였고 지금 3분기에 뭐 3등이니까 뭐 상반기에 올랐다고 보고 3분기에도 계속 올라가는 부분인데 정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지방은 소멸 이야기가 나온 지 꽤 됐고 네. 이미 체감되는 도시들 많아요. 그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도권 사람들을 지방으로 다시 와서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수도권인 사람들이 지방에 발 담그는 계기가 결국에 뭐냐면은 관광이에요. 관광. 일반적으로는 관광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광을 일단 발을 담그게 하고 관광을 하게 되면은 일단 낮과 밤을 다 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임장. 임장을 하는 건데 밤도 봐야 돼요. 아. 사실은 임장 버스는 사실 너무 단기적인 투기예요. 그거는 정말 기피해야 되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올라가려면은 자연적으로 애착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방 사람들 말고 수도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건 관광객인데 대부분 그리고 여행에서 큰 그런 게 사고가 없는 한 기분이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먹는 거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보고 이러한 심리적으로도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확률도 높아요. 내가 거기서 먹었던 것들, 가족과의 시간들. 그럼 제가 이제 수도권 사람인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액티브 시니어여서 뭐 세컨하우스를 하거나 은퇴 후 주거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생뚱맞은대로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그래도 가족과의 추억이 있었던 곳. 실제로 근데 이게 뭐 그냥 지어낸 말은 아니고 통계를 내보면 실제로 지방의 미분양이죠. 네. 미분양이 심각했는데 올 2월부터 15,000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보통 3만 원 정도인데 절반으로 뚫어지면서 그러면 가격이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냐? 실제로 3분기 때 시도 단위로 제주도가 올랐는데 네. 시군구 단위로는 춘천이 제일 많이 올랐고 아. 속초, 경주 여기 다 어디예요? 놀러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네. 부동산 투자라는 게 이미 네. 문화가 되게 평범해졌어요. 아.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누구나 관심을 받는 자연스러운 분야이기 때문에 네. 예전에 먹고 왔죠 그냥. 지금은 당연히 가서 당연히 맨날 보면 뉴스에 네. 부동산 아이고 여기는 어떠나 먹으면서, 보고 투자해볼까? 낮과 밤을 보고 네. 좋은 경험을 갖고 있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은 곳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이 많으시다면 관광객 그 데이터 랩이라는 게 있어요. 관광공사에서 네. 아주 기똥찬 그 빅데이터 솔루션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앱이 있어요? 관광공사에서. 앱도 있고 아마 앱보다 웹사이트를 제가 봤거든요. 데이터 랩 치시면 어디로 관광객이 실시간으로 많이 가는지 카드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보면은 당연히 부동산도 따라가는 거고 결국에 지자체에서도 자기의 그 지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수도권의 그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끌어당길 것인가 한 달 살기 이런 게 자연적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해서 일단 발을 담그게 해야겠죠.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지방에서도 이제 살 길이 아닌가. 저도 부모님이랑 이렇게 여행 가면은 거기 가서 여기 너무 좋다 여기서 살고 싶다 여기 얼마지 이런 얘기하면서 한 번씩 그 아파트 쳐보고 이랬던 경험이 나거든요. 그런 게 다 하나하나 수요로 이어졌던 것 같은데 제주가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진짜.